이것 하나만 기억하라. 하락장에서는 절대 어떤 주식도 매수하지 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10중 8구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건 이 전략이 저자가 책에서 가장 강조했던 전략이라고, 자기가 진짜 산전수전 다 겪고 정말 돈 몇 차례 크게 잃어보면서 깨달은 거는 이 4가지 패턴 외에는 쓸만한 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강조한 4가지 패턴과 부합한다면 겁먹지 말고 추가 매수하라. 그럴 때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배운 대로 하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매수자리와 매도자리를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위험한 방법임에도 크게 벌기 위해 이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 정말 이게 가르쳐주지 말아야 되는 건데, 초보 투자자들, 특히나 이 자본금이 얼마 없고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라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것을 정말 간절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500만원으로 3년 만에 30억.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이게 과연 될까? 라는 의구심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래저래 해봐도 안 되던 투자가 책 몇 권 읽고 투자 방법 조금 바꾼다고 될까? 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투자로 수익 내는 건 의외로 간단하고, 오늘 소개해드린 책대로만 따라하시면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들도 충분히 주식 투자로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 책은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 붙은 여러가지 수식어를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책이 조금 달라 보일 것입니다. 수천만 권이 팔린 초울트라 베스트셀러, 펀드 매니저들끼리만 돌려보던 그 책, 피터 린치의 명저, 월가의 영웅의 견줄 필독서, 차티스트 가치 투자자 모두에게 필요한 책. 가치 투자 절대고수로 인정받는 홍진채 투자자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펀더멘털만 보고 주식을 사는 것은 직원을 채용할 때 그 사람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판을 확인하지 않는 것과 같다. 물론 좋은 사람을 채용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은 낮다. 차트만 보고 주식을 사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평판만 듣고 직원을 채용하는 것과 같다. 실제로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한다면 역시나 좋은 의사결정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내노라 하는 가치 투자자들도 차트 분석이 주를 이루는 이 책을 극찬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월가에서 30년 이상 전업 투자자로 살아남아 큰 성공을 거둡니다. 그리고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며 깨달은 핵심 노하우를 한마디로 압축하여 다음과 같이 전달합니다. 좋은 매매 방법은 쉽고 명확하다. 그는 좋다고 하는 투자법은 거의 다 해본 것 같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실전에 적용해봤을 때 쓸모있는 것은 몇 개 안 된다는 것을 많은 수업료를 지불하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다고 책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투자로 성공하기 위해서 많이 알 필요도 없고 화려한 차트 지표들을 활용할 필요도 없다고 책에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는 경제적 자유를 원하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중요한 몇 가지만 확실히 체득하라. 그리고 아는 대로 행동하라. 그는 스스로 집필한 이 책의 원칙을 그대로 따랐고 매년 수익률 100%를 넘깁니다. 게다가 이 수익률은 극도로 리스크가 낮은 상태에서 거둔 결과라며 이 방법으로 투자한다면 반드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유럽의 전설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불후의 명작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돈 플러스 심리는 추세. 위 문장은 주식시장이 작동하는 원리를 기가 막히게 설명하는 현존 최고의 공식이며 누구라도 부정할 수 없는 시장의 법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장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책은 이 어려운 문장을 정말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어가며 친절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전율과 소름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100가지 이상의 투자법이 단 4개의 투자 패턴으로 설명되는 것에서 오는 소름. 분명 100만원 이상의 수업을 들은 것 같은데 맨 마지막 책의 정가는 18,000원이었음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을 열광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만큼은 투자자가 아닌 작품을 관람하는 관객의 마음으로, 지식을 탐닉하는 학생의 마음으로 영상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깨달음의 황홀감에 빠질 준비 되셨을까요?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딱 3단어로 압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돌파, 거래량. 아마 이쯤 되면 눈살을 찌푸리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또 차트야? 여러분들, 차트가 아닙니다. 심리입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주식 투자는 90%가 심리 게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심리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차트로 심리를 꿰뚫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여러분들을 주식시장을 꿰뚫는 심리 전문가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기본, 돌파, 거래량. 오늘 이 세 단어가 뜻하는 것만 이해하고 가셔도 충분할 것입니다. 1. 비슷하더라. 35년간 미국 주식시장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며 깨달은 것이 있다. 인간의 본성은 인종과 문화를 초월한 공통점이 있다는 것과 금융시장에서도 지역을 뛰어넘는 공통법칙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식 투자 방법만 제대로 배우면 세계 어디를 가든 먹고 살 걱정 없는 특기를 갖게 된다. 2. 이 책은 30년 경험의 결정체이다. 이 책은 뻔한 이론이나 공식과는 거리가 멀다. 이 책에 실린 투자 법칙을 하나하나 배울 때마다 나는 많은 수업료를 지불했다. 독자 여러분들만큼은 부디 대가를 덜 치르길 바란다. 3. 주식 투자는 훌륭한 직업이다. 주식 투자의 큰 특징은 초창기에 수익을 올리기 힘들다는 것이다. 다른 직업과 달리 진입장벽이 높다. 하지만 제대로 시작하기만 하면 꾸준하게 수입이 발생하며 다른 직업보다 훨씬 편하고 풍족하게 살 수 있다. 4. 주식 투자? 별거 없다. 투자로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복잡하고 어려워서가 아니라 인간이 본성적으로 지닌 약점 때문이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인드셋입니다. 그리고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바로 탐욕입니다. 몇 가지만 제대로 익히고 조급함과 욕심만 자제할 수 있다면 거의 성공한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저자는 책 내내 강조하고 있습니다. 5. 미리 당부하고 싶은 3가지 문장. 두려워하지 말고 후회하지 마라. 누군가 판을 조종하고 있다면 반드시 상대방의 심리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가는가이다. 이 3가지 문장을 기억한다면 주식 투자는 세상에서 가장 재밌고 짜릿한 게임이 될 것이다. 6. 노후 금수저, 노후 학벌. 주식 투자는 반드시 큰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대단한 학력을 요하지도 않는다. 주식시장은 누구에게나 동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흙수저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주식시장이다. 7. 옳은 결정을 내릴 필요도 없다. 분명히 알아둬야 할 것은 주식시장은 일반적인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투자에서 실패하는 것을 많이 봤다. 중요한 것은 주가의 흐름을 바라보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능력이다. 주가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찾는다면 저가에 매수해서 고가에 매도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당신이 내릴 결정은 옳은 결정이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결정임을 명심하라. 8. 기준과 원칙을 못 만드는 이유. 주가 움직임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기준과 원칙을 세우기가 어렵다. 주가의 흐름을 이해하고 기준과 원칙을 세우는 유일한 방법은 학습과 실천을 통해 꾸준히 시장 감각을 익히는 것뿐이다. 누구에게 물을 필요도 없는 것이다. 절대 남들이 하는 말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 9. 성공 투자의 느낌적인 느낌. 주식시장에는 고유의 법칙과 특징이 존재한다. 하지만 언제나 똑같이 적용되는 고정불변의 법칙이 아니다. 그저 비슷하거나 익숙한 상황으로 인식될 뿐이다. 이 익숙한 느낌이 이끄는 대로 시장의 흐름을 따라갔을 때 승률이 50% 이상이라면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10. 기본적 분석. 나도 여러분들처럼 PER과 같은 이론이 중요하다고 배웠다. 하지만 실제로 경험해보니 이론적으로 너무 깊이 파고들면 오히려 실전에서 해로웠다. 하지만 주가 상승을 이끄는 3가지 기본적 요인은 꼭 알아야 한다. 첫 번째, 순이익. 순이익의 증가 속도가 갑자기 증가하기 시작했다면 주가 급등의 조건 하나를 갖춘 것이다. 두 번째, 신제품. 신제품이 기업의 순이익을 빠르게 증가시킨 사례는 수없이 많았다. 세 번째, 자사주 매입.
자사주 매입은 경영 상태가 양호하다는 강력한 신호이며 주가 상승 요인이다. 이 책이 너무 좋았던 건 이 기본적 분석이 사실 어렵게 이야기한다면 어렵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쪽집게 강사님처럼 이렇게 딱 3가지 정도만 압축해서 말해주는 게 이 책의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11. 기술적 분석. 인간의 본성과 심리는 비슷하며 그것들은 모두 차트에 반영된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 완벽하진 않더라도 집단 행동의 특징을 알아챌 수 있는 것이다. 이 특징을 잘 파악한다면 투자 성공률을 50%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 이것이 기술적 분석이다. 12. 돈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투자자, 기업, 집단, 언론, 애널리스트들을 고지고대로 믿지 말라. 그들이 하는 말은 항상 의심해봐야 한다. 하지만 돈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돈의 흐름만 쫓아가면 된다. 숙달되면 차트 분석으로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누가 거짓을 이야기하는지도 알 수 있다. 13. 기본 패턴. 자,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가장 쓸모있는 4가지, 정말 간단하지만 중요한 4가지를 여러분들께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어쩌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뻔한 내용일 수 있겠지만 이것을 저자가 활용하는 것을 보면 진짜 이 감탄이 절로 나오거든요. 저자는 이 4가지로 책 끝까지 설명을 이어나갑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요 4가지 꼭 집중해서 메모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500페이지에서 600페이지 분량으로 자세히 소개하는 책이 많다. 하지만 내가 직접 경험해보니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 너무 많았다. 여기에서 나는 실제 투자 경험을 통해 유용하다고 확인한 핵심 내용만 소개하겠다. 자, 여러분들 이제 저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장 유용하다고 확인한 4가지 패턴을 설명드릴 건데요. 자, 앞에 말씀드렸죠? 꼭 여러분들 요거 암기해 주시고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저자는 이 4가지 패턴으로 시장을 대부분 해석해 내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사실 책에 더 자세히 나와 있지만 제가 한번 일단 요약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14. 핵심 패턴 1. 추세. 상승 추세선은 상승 주가의 저점을 연결한 선이다. 자, 여러분들 제가 요거 어떻게 활용하는지 뒤에 예시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 쭉 들어보세요. 상승 추세에서는 주가가 상승할 때 거래량이 증가하고 하락할 때 거래량이 감소한다. 하락 추세선은 하락 주가의 고점을 연결한 선이다. 하락 추세에서는 주가가 하락할 때 거래량은 큰 의미가 없다. 자, 여러분들 추세가 이 2페이지로 설명 끝났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게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게 응용되면 정말 무서운 이론이 됩니다. 자, 요 2가지 여러분들 매우 간단하지만 중요한 것들 자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서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5. 핵심 패턴 2번째, 지지와 저항. 일정 구간 내에서 등락을 반복할 때 주가의 최고점을 연결한 선이 저항선, 주가의 최저점을 연결한 것이 지지선이다. 일반적으로 저항선까지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 물량이 쏟아져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한다. 지지선까지 주가가 하락하면 매수 세력이 몰려 주가 하락세가 멈춘다. 지지선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싸다고 생각하는 가격, 사고 싶은 가격이고 저항선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비싸다고 생각하는 가격, 팔고 싶은 가격이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돌파다. 자, 여러분들 돌파는 정말 기술적 분석 대가들이 하나같이 극찬하는 투자법입니다. 여러분들 돌파, 제가 앞에 3가지 단어 기본, 돌파, 그 다음 거래량이었죠. 자, 기본은 앞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순이익, 신제품, 자사주 매입. 자, 여러분들 이 중에서도 정말 투자 대가들이 정말 하나같이 강조하는 게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자, 순이익도 사실은 아니에요. 이 신제품도 대가들마다 달라요. 근데 이 자사주 매입은요, 정말 모든 대가들이 기본적 분석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사주 매입만큼은 강력한 신호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 자사주 매입이 강력할까요? 아무리 날고기는 투자자라고 해도 그 회사의 내부 사정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내부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산다? 자, 이거는 정말 강력한 신호라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 요거 여러분들 그래도 중요합니다. 순이익 중요합니다. 신제품 중요하고 이것도 많이 강조가 되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강조된 거, 가장 공통적으로 말하는 거는 자사주 매입이었다. 자, 기본. 자, 두 번째, 돌파. 여러분, 이제 돌파가 어떤 의미인지 저자가 설명을 하는데 이 설명이 정말 좋습니다. 자, 한번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생각해보라. 다들 싸다고 생각했던 가격, 즉 지지선을 하향 돌파했다면 어떨까? 믿고 있었던 인식이 깨진 것이다. 시장이 투자자를 배신한 셈이다. 지지선에서 매수했던 많은 사람들이 손실이 난 것이다. 자, 그럼 지지선이 회복되면 사람들은 어떨까? 손실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기쁘게 팔아치울 것이다. 그래서 지지선이 하향 돌파되면 새로운 저항선이 된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저항선에서 많은 사람들이 판다. 그런데 웬걸? 주가가 저항선을 뚫고 올라간다. 팔아버린 자신을 질책하며 다시 그 가격을 그리워한다. 그러니 저항선이 돌파되면 새로운 지지선이 된다. 자, 이것도 정말 중요한 개념이고 지지와 저항은 정말 많은 기술적 분석의 대가들도 강조하는 내용이고 돌파도 그렇죠. 그리고 유목민 저자가 강조했던 내용이 여기서도 나오죠. 자, 그건 뭐죠? 지지선이 하향 돌파되면 저항선이 되고 저항선이 상향 돌파되면 새로운 지지선이 된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투자 기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16. 핵심 패턴 3. 이중 천장형과 헤드앤숄더형. 자, 여러분들, 이것도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석이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중 천장형은 고점에서 발생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매수합니다. 열광합니다. 더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심리가 차트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상승하겠죠? 자, 그런데 웬걸? 주가가 상승하다가 상승세를 멈추고 소폭 하락합니다. 자,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일반적인 조정이겠지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도중에도 이런 조정은 있었으니까요. 자, 하지만 이런 심리가 있을 겁니다. 뭐지? 실망과 두려움이 클 겁니다. 왜죠? 이때 너무 많은 기대와 열광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실망과 두려움도 그만큼 큰 거죠. 왜냐면 끝까지 올라갈 줄 알았는데 여기서 한번 꺾인 거예요. 자, 그러면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여기에 반영이 됩니다. 거래량이 증가하는데 주가의 상승폭이 더뎌졌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거래량이 증가하면 주가가 상승하는데 여기는 거래량이 증가하는데 주가가 더디다는 건 뭐죠? 큰 손이 매도하고 있다. 뭔가 지금 매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좋겠죠. 자, 근데 뒤에도 나오지만 요럴 때 호재가 나옵니다. 요럴 때. 자, 그러면 요렇게 되는 겁니다. 호재가 있구나. 지지가 되는구나. 가자라고 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데, 자, 그러면 거래량이 많잖아요. 근데도 이 주가가 뚫고 올라가지 못해. 주가가 예전만큼 그렇게 상승폭이 크지 않다라는 거죠. 주가가 혼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저항선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와, 여기가 저항선이었어? 자, 누군가는 여기서 많이 매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지금 많이 매도했고 여기서도 많이 매도했고 주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전문가들은 괜찮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 주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조정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에이 설마라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튀어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자, 사람들이 어디서 많이 거래를 했을까요? 아마 이쯤에서 거래를 엄청 많이 했겠죠. 특히 이쯤에서 많이 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매도 지점은 이제 저자는 요 지점, 저항선을 하향 돌파할 때가 매도 지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매도 지점 여기서 하향 돌파되면 어떻게 되겠죠? 사람들이 여기서 엄청난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하락하겠죠? 자, 헤드앤숄더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요때가 매도 지점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지점은 여러분들 가치 투자자도 인정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튀는 자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거래량과 함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양만 보시면 안 되고요. 거래량 보셔야 되고요. 시장의 상황을 보셔야 되고요. 기본적 분석을 할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가치 투자자들도 인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 이때는 여러분들 이 회사가 워낙 실적이 좋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을 잘 해도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서 헷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기본적 분석이 뭐죠? 기업의 내재 가치를 따지는 거죠. 근데 기업의 내재 가치가 너무 훌륭한 거예요. 너무 장사가 잘 되는 겁니다. 근데 또 뉴스에서는 호재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어설프게 기본적 분석을 하고 기술적 분석을 아예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다 물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서 다 튀는데 다 물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가치 투자자들도 기술적 분석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치 투자자가 모두 다 이 기술적 분석을 혐오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뒤집어서 생각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요때가 매수자리가 되는 건데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이 개념 자체는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엄청나게 활용이 많이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여기에 엄청난 뜻이 또 숨어져 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 끝까지 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때 이 바닥에서 큰 손들이 주가 조작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때 큰 손들이 비싸게 빠져나오려고 다양한 조작을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것도 뒤에 설명이 되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핵심 패턴 4.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은 주가의 추세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다. 참고로 나는 200일 이동평균선으로 장기 추세를, 50일 이동평균선으로 중기 추세를 판단한다. 경험상 50일 이하는 큰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거의 보지 않는다. 나는 보통 매수할 때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한 종목은 매수하지 않는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대응할 땐 예외다. 주가의 단기 흐름을 판단할 땐 이동평균선보다는 주가와 거래량을 참고한다. 18. 기타 지표들. 최근 컴퓨터가 발달하여 다양한 보조지표를 활용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다. 꽤 알려진 보조지표만 해도 20에서 30개쯤 된다. 나는 주식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2년째 되던 해 많은 수업료를 내고 나서야 깨달은 게 있다. 이런 지표는 대부분 반짝하고 사라지는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지표라는 것이다. 물론 그런 지표들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나는 그 지표들을 적극 활용하여 투자했고 비참하게 굴러떨어졌다. 19. 내가 강조한 4가지 패턴. 내가 강조한 4가지 패턴은 예전부터 존재했던 것들이다. 하지만 앞으로도 실전 투자에서 매우 유용할 것이다. 자, 여러분들 이 매우, 꼭, 반드시 이런 단어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죠. 저자가 특히나 강조하는 것들입니다. 혹시 내가 이 책에서 소개하자마자 효과가 사라질 것이라고 걱정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인간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20. 실전 연습. 자, 여러분들 여기서도 강조되었죠. 보조지표 이런 거 다 써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 맞다라는 거죠. 자기가 진짜 산전수전 다 겪고 정말 돈 몇 차례 크게 잃어보면서 깨달은 거는 이 4가지 패턴 외에는 쓸만한 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4가지 패턴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제가 삼성전자에다가 한번 배운 대로 그대로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제가 한번 다 정리를 해놓은 건데 우리 이렇게 뭐 뒤에 거는 보지 않기로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뒤에 부분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가리고 설명을 하나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삼성전자를 지켜봤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바로 추세와 시황입니다. 기술적 분석을 하려면 모든 것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자,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죠. 4가지 기억해야 되죠. 추세, 지지와 저항, 천장형과 헤드앤숄더, 이동평균선. 자, 그러면 한번 그 4가지를 활용해서 봅시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상승 추세선은 어떻게 긋는다고 했죠? 최저점을 그어서 상승 추세를 확인을 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뾰족한 밑에 부분을 저점들을 이렇게 이어보면 상승 추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상승 추세의 이유를 집중적으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 분석을 총동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돌파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는 용기를 내서 이쯤에서 매수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어디서 지금 우리가 팔아야 되느냐? 여기서 팔면은 좋겠지만 기술적 분석의 대가들은 하향 추세를 확인하고, 자, 하향 추세 여기까지 봤을 때 하향 추세를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확인이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발생한 지지선이 하향 돌파할 때, 그때 비로소 매도를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써놨어요. 하향 추세 확인을 완료하고 지지선이 하향 돌파한 것을 확인을 완료했다면, 자, 여기가 매도 지점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됐죠? 자, 이제부터 하향 추세입니다. 하향 추세에서는 뒤에도 나오겠지만 무조건 매수해서는 안 됩니다. 기다려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어디서 또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이 어디서 나오죠? 여기서 나오죠, 여기서. 왜 여기가 매수 고려 시점이죠? 여기가 예전에 저항선이었어요, 여러분들. 저항선을 상향 돌파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했죠? 그 다음에는 여기가 지지선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럼 여기가 지지선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지지를 받느냐 안 받느냐를 확인하는 거죠. 자, 그리고 추세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검토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어디가 매수 시점일까요? 자, 여기가 지금 지지를 받았잖아요. 근데 지지받은 부분이 지금 뚫렸죠. 자, 그럼 여기가 강력한 저항선이 되는 겁니다. 저항선을 지금 뚫느냐 마느냐,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실 게 아닐 것 같아요. 여기를 뚫고 올라오느냐 마느냐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못 뚫고 여기서 바로 또 엄청나게 떨어지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확인할 수 있는, 우리가 매수를 고려할 수 있는 시점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또 확인을 해야 될까요? 여기죠. 지금 여기 보시면 지지선이었어요. 근데 지지선을 강력하게 뚫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를 돌파하는지 못하는지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돌파하는 거 보고 매수를 했다고 칩시다. 근데 여기서 바로 떨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손실 받겠죠. 손절매를 쳤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이 저항선을 또 다시 상향 돌파합니다. 자, 그럼 또 어떻게 해야죠? 기계적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자, 매수할 수 있겠죠? 왜 매수를 했을까요? 상승 추세를 여기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매수할 수 있는 거죠. 하향 추세라고 했다라고 하면 절대 매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상승 추세를 확인했기 때문에 여기서 저항선을 뚫으면 여기까지 가겠다고 생각을 하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차트 분석 여러분들 잘 모릅니다. 그냥 지금까지 배운 거 그대로 여기에 적용해서 활용을 해본 거예요. 추세를 확인하고 지지와 저항을 확인했고요. 돌파를 확인한 후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매도 자리로 보고 매도를 했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 충분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거죠. 자, 제가 여기서 예측을 했나요? 예측한 거 하나도 없죠? 이전에 상황을 다 확인하고 들어간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을 했는데 단타를 쳤나요? 아니죠.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했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요 기간이 약 한 2개월 정도 되더라고요. 기술적 분석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뭐 데이 트레이닝을 한다, 무조건 5일이나 10일 이내에 단타를 쳐야 되는 게 또 아닙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서 달리 하는 거예요. 자, 배운 대로 하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매수 자리와 매도 자리를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21. 수많은 이론들. 200년 역사의 주식시장 속에서 다양한 이론들이 탄생했다. 다우 이론, 엘리어트 파동 이론 등이 대표적이다. 이 이론은 수많은 가설과 증명 과정이 등장하기에 지루하고 분량이 많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는 것은 활용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경험상 이 이론들을 실전에 응용하기는 쉽지 않았다. 22. 응용 가능한 이론. 경제나 주가나 큰 흐름을 보면 비슷하게 움직인다. 이런 큰 흐름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복잡한 이론보다 응용이 좋다. 큰 흐름은 축적기, 상승기, 피로기, 하락기로 나눌 수 있다. 축적기는 서서히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상승기는 축적기에 형성한 저항선을 강력한 거래량으로 단번에 돌파할 때 시작된다.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다. 상승기에서는 단기 저항선을 계속 돌파하며 추세를 이어간다. 상승기에는 주가가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움직인다. 자, 여러분들, 아까 제가 삼성전자가 조금 지금 당장 투자하기에는 배운 대로라고 했을 때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삼성전자의 200일 선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사항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죠. 이동평균선은 저자가 이야기한 중요한 4가지 패턴 중에 하나로 보셔야 되는 거니까요. 자, 보시면 네이버 금융의 보조지표로 들어가서 이동평균 해서 이동평균 설정으로 들어가서 여기 부분을 200으로 해서 저장을 눌러주시면 200일 선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매수 시점이라고 한 지점은 200일 선보다 위에 있죠? 자, 근데 지금 시점은 돌파를 했어도 200일 선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모양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 모양을 그대로 적용하고 싶으면 이 상황과 요때 상황이 같아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이지만 이익의 성어사설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가장 중요한 게 형세다. 그 다음 중요한 게 운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이 옳고 그름이다. 자, 이 말을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속에 새기시고 여러분들 차트 분석만 집중하실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분석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상승기에는 주가가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움직인다. 이것도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투자에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상승기에는 주가의 단기 변화에 동요하지 말고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세의 변화, 지지선 하향 돌파에 집중한다. 피로기에는 주가의 움직임이 둔화된다. 보통 피로기는 그리 길지 않고 곧 하락기로 이어진다. 하락기는 주가가 이동평균선 및 지지선을 하향 돌파할 때부터 시작된다. 이때가 매도 타이밍이다. 그리고 충분히 하락한 후 다시 축적기로 넘어간다. 이것이 주가와 경제의 큰 흐름이다. 자, 여러분들, 제가 어느 정도 정리는 했지만 확실한 것, 자세한 것은 꼭 책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반드시 책을 보시면서 복습을 하셔야지 여러분들 것으로 체득이 되고 그것이 수익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23. 세력. 한 가지 확실히 짚고 넘어갈 내용이 있다. 주식시장에서 특정 세력이 하루 혹은 단기간 파동을 조작할 수는 있다. 하지만 큰 흐름을 바꿀 순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 24. 기술적 분석의 고찰. 기술적 분석은 개별적으로 보면 별 효과가 없다. 전체 주식시장의 흐름, 기업 경영 상황 분석, 기업 상품 분석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거래량 변화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 나온 기술적 분석 결과라야 의미가 있다. 25. 주식시장의 흐름에 대한 생각. 천재 트레이더 제시 리버보어는 이렇게 강조했다. 주식 투자의 성공 비결은 상승장에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상승장의 끝이 보이면 완전히 끝나기 전에 가지고 있는 주식을 모두 팔아버려야 한다. 큰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기술적 분석이 매우 유용하다. 종합지수도 하나의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기술적 분석을 적용해보라. 자, 여러분들, 아까 삼성전자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적용을 해봤잖아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도 하나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술적 분석을 적용을 하면 큰 흐름을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큰 흐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력이 조작을 하기 어렵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큰 흐름을 상당히 신뢰하고 그것에 순응하는 그런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죠? 남석환 투자자님이 하시는 말씀, 절대 지수를 이길 수 없다.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여러분들 항상 생각을 해주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6. 매일 거래량을 꼭 체크하라. 거래량이 매우 많은데 주가가 오르지 않거나 시가는 높은데 종가가 낮다면 전형적인 위험 신호에 해당한다.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해 모두 몸을 사릴 때 어느 날 갑자기 주가가 1에서 2%가량 큰 폭으로 오르면서 거래량도 같이 증가한다면 큰 손이 나타났다는 뜻이므로 바닥 탈출 신호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저항선을 돌파했을 때 매수하는 것이 좋다. 역사는 반복되므로 패턴을 분석함과 동시에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공부하면 감이 생길 것이다. 나도 그랬지만 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개별 주식의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에 너무 치중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체 시장의 흐름이다. 하락장에서는 성공 확률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반드시 전체 시장과 개별 주식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 이것 하나만 기억하라. 하락장에서는 절대 어떤 주식도 매수하지 마라. 자, 여러분들, 전체 시장 흐름을 파악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몇 가지 사항이 책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책을 통해서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이 한국 주식의 상승장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하락장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락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주식 매수하는 것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겠죠? 28.
성공투자 기본 3원칙. 첫 번째, 원금 보전. 주식 투자는 돈으로 돈을 버는 직업이므로 원금이 사라지는 순간 끝이다. 원금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 신속한 손절매. 둘째, 분할 매수다. 앞선 네 가지 패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즉시 손절매한다. 자, 여러분들, 계속 네 가지 패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네 가지 패턴 여러분들 정말 머릿속에 완전히 가슴속에 새기시고요. 그것에 맞으면 마음 편하게 투자하시면 되고요. 그것에 부합하지 않는다, 틀리다라고 하면 바로 그냥 손절매 하면 되는 겁니다. 둘째, 1000주를 매수할 계획이라면 200주만 매수하고 나머지는 추세를 보고 결정하자. 만약 투자해놓고 걱정이 되어 잠이 잘 오지 않는다면 너무 과하게 매수한 것이다. 그럴 땐 보유 수량을 줄여야 한다. 두 번째, 지속적 수익.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중요한 말이다. 앞서 말한 네 가지 패턴대로 주가가 움직인다. 네 가지 패턴은 합리적인 기준이고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이다. 그러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네 가지 패턴과 큰 흐름을 쫓으면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다. 세 번째, 큰 수익. 주가의 움직임이 비정상적이라면 빨리 손절해야 하지만 주가의 움직임이 네 가지 패턴에 부합하는 정상 움직임이라면 절대 성급하게 움직여선 안 된다. 내가 강조한 네 가지 패턴과 부합한다면 겁먹지 말고 추가 매수하라. 그럴 때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29. 절대 조급해 하지 말라. 네 가지 패턴은 문제가 없다. 여러분들이 실패했다면 욕심과 조급함이 문제다. 따라서 초보 투자자라면 매수 규모를 8분의 1 수준으로 시작하면서 경험을 쌓으라. 알려준 대로 하다 보면 분명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꾸준히 수익이 나는 신기한 경험을 할 것이다. 30. 정상적인 주가 움직임. 큰 급등 이후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움직임이다. 따라서 이런 조정 속에서 절대 성급하게 매도하면 안 된다. 이 주식에 상승 잠재력이 있다면 며칠 내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주가는 반등할 것이다. 2,000원에서 2,700원으로 급등한 후 2,400원에서 회복된다면 상승 추세인 것이다. 초보와 고수의 차이는 이런 조정 때 나타난다. 초보 투자자는 이런 조정 때 팔아서 작은 수익에 만족하는데 꼭 한 번은 참고 견뎌보라.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째는 쉽다. 31. 그래서 추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앞서 네 가지 패턴이 중요한 것이다. 정상적인 움직임을 판단할 수 있다면 전체 추세가 변하지 않는 한 언제나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다.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 침착하게 기다릴 수 있어야 주식시장에서 제대로 돈을 벌 수 있다. 32. 위험신호 감지. 매일 연속 급등과 급락을 반복한다면 그건 네 가지 패턴과 다른 비정상적인 움직임이다. 이럴 땐 예의주시하며 매도를 준비해야 한다. 보통 큰손들은 호재를 뿌리며 매도하는 특징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33. 우리가 리드할 순 없다. 우리는 주식시장의 흐름을 쫓아갈 뿐 흐름을 이끌 수 없다. 위험신호가 감지되면 절대 망설이지 마라. 혹시나 하는 기대와 환상에 빠지지 말고 즉시 발을 빼야 한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다시 정상 움직임을 보일 때 다시 시작하면 된다. 34.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나의 하루 최고 손실은 5만 달러다. 당시 나의 전 재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였다. 2주 가까이 제대로 먹지 못했다. 나는 당시 느꼈던 고통과 좌절감을 잊을 수 없다. 하루에도 몇 번씩 주식을 포기하고 싶었다. 그때 포기했다면 지금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쉽게 이룬 성공은 절대 오래가지 않는다.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 인내력을 발휘해 조금 더 버티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35. 아는 대로 행동하라. 최고의 다이어트 비법은 무엇일까?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것이다. 모두 알고 있는 간단한 방법이지만 말처럼 간단하고 쉽지 않다. 즉 대부분이 알면서도 안 한다. 즉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한다면, 앞서 언급했던 것들을 한다면 당연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36. 투자자의 매수 결정 요인 3가지.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전체 시장 흐름이다.
기본적 분석만 하는 대표적 투자자는 워렌 버핏이 대표적일 것이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버핏처럼 혹은 기관 투자자처럼 기본적 분석을 해내기 쉽지 않다. 기본적 분석 역시 과거의 숫자, 이미 공개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하므로 기본적 분석만으로 수익을 내는 것은 개인 투자자에게 어려운 일이다. 나는 기본적 분석으로 종목을 선택하고 기술적 분석으로 매매 타이밍을 잡는다. 자, 여러분들, 지금 기본적 분석 역시 과거의 숫자, 이미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라는 이야기는 많은 투자 대가들이 강조를 했던 것이고요. 사실 솔직한 가치 투자자분들은 이렇게도 말씀을 하세요. 정말 개인 투자자가 이 기본적 분석, 기업 분석을 제대로 하기가 매우 어렵고 사실 전문가들도 매우 어려운 영역이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은 펀드를 해라, 스스로 하지 마라, ETF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따라서 개인 투자자의 어떤 한계를 인정하고 기본적 분석을 조금 줄이고 기술적 분석을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훨씬 더 효율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37. 원금이 반드시 늘어나는 투자법. 나는 언제나 승률이 가장 높은 지점에서 매수한다. 자, 여러분들, 저점, 상승 추세, 좋은 시황, 시대 중심주 이런 거 모두 고려해서 가장 승률이 높을 때 그런 것을 의미하겠죠.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1회 매수 규모를 철저히 제한했다. 자, 여러분들 이것도 그냥 넘겨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매수를 하실 때 내가 1회에 얼마나 매수를 해야 되는지 정해놓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느낌이 좋을 때 한 번에 몰빵하거나 과하게 투자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앞선 4가지 패턴과 손절매 원칙을 반드시 지켰다라고 합니다. 지금 4가지 패턴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4가지 패턴과 맞으면 투자하고 추가 매수하고 틀리면 손절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4가지 패턴이 매우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무수히 갈고 닦으시면서 자신만의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경험이 쌓이면 승률이 어느 정도 계산이 되는데 나는 50% 이상의 승률에서만 투자했다. 이 원칙대로 하면 원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반드시 늘어난다. 38. 매수 기술의 전부, 돌파. 나는 항상 임계점 부근에서만 매매를 결정한다. 임계점이란 차트에 표시되는 모든 돌파점을 말한다. 자, 여러분들 임계점이 뭐죠? 돌파점. 돌파점이 임계점인 겁니다. 임계점은 해당 주식에 대한 시장 참여자의 새로운 평가가 반영된 것이다. 자, 이제 돌파의 개념, 임계점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지점에서 매수할 때 투자 성공률이 가장 높다. 사실상 임계점을 찾는 것이 매수 기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자,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단어, 기본, 돌파, 거래량. 여러분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돌파입니다. 여러분들 돌파가 뭐라고 했죠? 시장 참여자의 새로운 평가가 반영된 것이다. 그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없다가 생긴 것, 생겼다가 없어진 것, 변화, 시그널로 여러분들이 이 돌파를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9. 큰손의 비밀. 첫 번째, 큰손이라고 내 책의 내용을 모를까? 그들은 이것을 역이용하기도 한다. 일부러 호재와 상승 돌파를 만들어 매수세를 조장한 후 큰손들은 매도한다. 그렇게 되면 저항선을 상승 돌파 후 다시 하향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된다. 그래서 저항선을 상승 돌파 후 새롭게 만들어지는 저항선을 돌파했을 때가 최적의 매수 시점이다. 자, 여러분들 이 말은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정말 중요한 말이라서 제가 그림판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 선을 여러분들이 저항선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배웠죠? 요렇게 주가가 형성되면은 저항선을 상향 돌파했으니까 매수자리죠. 그리고 만약에 상승 돌파했다가 곧바로 하향 돌파하면 큰손이 조작을 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요때 호재를 만들어서 상승 돌파를 만들고 이때 큰손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큰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도 물량이 쏟아지니까 바로 다시 저항선을 하향 돌파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많이 매수들 할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때 매도를 하게 될 테니까 손실 보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저자는 이걸 강조합니다. 언제 어느 시점이 최적의 매수 시점이냐고 이야기를 하냐면 상승 돌파한 다음에요. 요렇게 한번 조정이 나올 때 요때가 저자는 적절한 매수 시점이고요. 자, 이때가 요 저항선을 상향 돌파할 때가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가 적절하고요. 이때는 최적이다. 왜냐하면 큰손들이 이때 호재를 만들면서 조작을 했어도 그때 큰손들이 많이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지선을 만들어내면서 다시 저항을 돌파를 한다면 이것은 이 주식의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큰 흐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인지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을 드렸죠. 큰 흐름은 세력이 아무리 조작을 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큰 흐름이고 큰 흐름, 추세를 확인하고 매수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앞에 말한 4가지 패턴의 응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4가지 패턴을 가지고 다양하게 활용하시면서 응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큰 손이 빠져나갔음에도 상승을 했다는 것은 해당 주식의 상승 잠재력이 있다는 증거이다. 자, 그리고 분할 매수하라고 했잖아요. 지금 보시면 A 지점 여기거든요. 여기서 20에서 30% 내가 이 종목을 얼마나 투자하겠다라고 결정이 나면 이 부분에서 20에서 30%만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B 지점에서 나머지를 모두 매수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초보자들이 돌파만 생각을 해서 여기서 성급하게 매수를 하는데 고수들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때 조금 매수해놓고 이때 많이 매수하고. 자, 여러분들 이걸 또 반대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지지선을 하향 돌파한 후에 다시 상향 돌파한다면 자, 이거는 큰손이 저가 매수를 위해서 일부러 하향 돌파를 연출한 것일 수 있거든요. 자,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매우 중요합니다. 40. 큰손의 비밀 2번째입니다. 악재와 함께 지지선을 하향 돌파한 후 바로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단기간에 지지선 위로 반등한다면 절호의 매수 기회로 봐도 좋다. 실제로 이런 사례를 많이 경험하는데 10중 8구 성공했다. 자, 여러분들 세력 걱정하실 게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력에 대해서 많이 두려움을 가지시고 세력에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그럴 걱정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차트에 모두 표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자는 오히려 이것을 역용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뭐라고 했죠? 10중 8구 성공했다라고 했어요. 저자가 책을 쓸 때 상당히 겸허하게 썼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10중 8구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건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전략이 저자가 책에서 가장 강조했던 전략이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셨다가 써먹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응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응용을 해보시죠. 돌파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했는데 이 모양을 만드는 때보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지지선이 형성이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요때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요때가 어떻게 보면 이때보다는 더 확률이 높은 매수 지점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을 하시면서 응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모양만 보시면 안 되죠. 거래량 꼭 같이 확인하는 습관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거래량 급증을 확인을 하고 단기간에 지지선 위로 반등. 자, 여러분들 중요하니까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예요. 꼭 기억했다가 써먹어 보세요. 41. 큰손의 비밀 3번째. 큰손의 자금 규모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이다. 따라서 그들이 개별 주식의 단기 흐름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 역시 차트에 그대로 드러나므로 경험 많은 투자자들은 큰손의 움직임을 역이용하기도 한다. 제가 이 책이 좋았던 건 정말 이 4가지 패턴으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정말 이 4가지로 끝을 냅니다. 특히 큰손의 심리까지도 이 4가지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주는 게 정말 좋았거든요. 여러분들 저희와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큰손의 움직임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꼼꼼하게 짚어주는 게 너무 좋았고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 책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분명히 재미도 있어요. 재미도 있고 유익하기도 할 겁니다. 42. 주식도 성향이 있다. 하다 보면 나와 성향이 맞는 종목이 있고 아닌 종목이 있다. 그래서 나는 3번 이상 실패한 주식은 더 손대지 않는다.
나와 인연이 있는 주식에 집중해야 투자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자, 이 이야기도 니콜라스 다비스, 유모민, 남석환 투자자님 다 똑같이 하는 말이죠. 여러분들 이것도 여러분들 계속 공부하시다가 나와 인연이 맞는 종목으로 계속 수익을 내시면 좋겠죠. 43. 손절매 지점을 적절히 조정하라. 상승 추세는 보통 상승, 조정, 상승의 움직임을 보이며 상승한다. 자, 이거죠. 상승, 조정, 상승. 이게 상승 추세고 이게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추세를 확인하지 못한 매수라는 거예요. 그냥 돌파만 사용을 한 거죠. 하지만 이거는 돌파와 상승을 모두 고려한 매수법이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좋은 투자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때 손절매 지점을 매 조정 구간 최저점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성급하게 매도하지 않을 수 있고 무엇보다 간단하고 효율적이므로 개인 투자자에게 특히 유용한 전략이다. 자, 이것도 한번 예시를 드려볼게요. 예를 들면 주가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계속 손절매 지점을 정해야 된다는 거죠. 자, 지지선을 하향 돌파할 때가 손절매 지점인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는 요렇게, 그리고 나서 요렇게, 그리고 나서 요렇게 계속 손절매 지점을 이동시키는 겁니다. 자, 이 전략이 상당히 유용한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숙지하시고 실행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44. 매매 테크닉. 고점에서 많은 거래량을 동반하며 계속 상승한다면 매도를 준비하라. 주가가 너무 떨어져 손절하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을 때가 매수 타이밍이다. 주가가 너무 올라서 몇 주라도 사지 않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을 때가 매도 타이밍이다. 호재가 사실이라면 여러분들은 가장 늦게 안 사람이다. 큰손이 시세를 조정하는 것은 매번 같은 패턴이다. 그런데 매번 사람들은 속는다. 보이스피싱 방법이 뻔함에도 매번 속는 사람이 나오는 것과 같다. 기억하라.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이 가장 쉽게 속는다. 기억하라. 주가를 상승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은 펀더멘털이다. 45. 잦은 매매를 피하라. 고수들은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초보 투자자들은 거의 매일을 기회로 삼는다. 무료함을 이기지 못해 기회가 보일 때마다 매매 버튼을 누른다면 실패 투자의 지름길이다. 46. 손절매. 자, 여러분들 똑같은 제목을 3번 반복했어요. 이거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책에 나온 그대로 가져온 건데 손절매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미리 설정한 손절매 지점까지 떨어졌다면 어떤 이유도 되지 말고 당장 매도해야 된다. 보통 이 원칙을 지키지 못해서 큰 손실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조급함과 욕심 때문이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최초의 계획을 세우시고 손절매 지점을 결정을 하셨다면 그것이 옳든 그르든 당장 매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습관이 되지 않으면 큰 손실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47. 추세를 따르라. 자, 여러분들, 저자가 정말 끝까지 강조하는 게 이 추세입니다. 추세.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들으셨으면 정말 저자가 강조했던 것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가 추세였죠. 사실 이동평균선을 강조를 했지만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헤드앤숄더와 이중 천장형도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정말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추세와 지지와 저항, 돌파. 이걸로 여러분들 거의 설명을 다 하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물론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보시고 공부를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들을 공부하면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더 좋거든요. 따라서 추세 정말 중요하고요. 지지와 저항, 돌파 정말 중요한 개념이다. 그리고 이 개념으로 엄청난 응용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명심하시면 정말 응용은 여러분들이 많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추세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주식 투자로 성공한 대자본가 로스트차일드는 자신의 성공 비결을 이렇게 말했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는 아주 쉽다. 비결을 알고 싶은가? 나는 바닥에서 매수하기를 시도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리고 항상 주식을 빨리 팔아치웠다. 이 뜻을 이해한 사람은 분명히 실전 투자 경험이 꽤 있을 것이다. 로스차일드의 비결은
추세를 따르되 중간 지점에 목표점을 잡는 것이다. 매수 지점은 추세를 따라 선택하고 매도 지점은 수익이 났을 때다. 주가가 바닥일 때는 추세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더 떨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그래서 전문가는 하락장에서는 절대 매수하지 않는 것이다. 자,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온 거죠, 여러분들? 자,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추세, 지지와 저항, 돌파.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넣으시고 너무 조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에 매수한다라는 거는 추세를 확인하지 않고 매수를 한 거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의 어떤 조급함이 거기에 묻어나는 거예요. 충분히 확인하고 성공 확률이 가장 높을 때 매수해서 욕심내지 않고 매도하는 것이 성공 투자의 비결이라는 거죠. 48. 성공 투자의 3단계. 주식 투자로 성공하려면 다음의 3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첫째, 주식 투자의 기본 지식을 쌓을 것. 둘째, 효과적이고 실행 가능한 투자 계획을 세울 것. 셋째, 이 계획을 철저히 지킬 것. 기본 지식 습득과 투자 계획 수립은 어렵지 않다. 문제는 침착하게 하나하나 자연스럽게 계획을 실천하고 잘못된 점을 수정해 나가는 과정이다.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이어트도 마찬가지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지식을 습득하는 것과 계획 수립은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다. 여러분들이 바로 프로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다라고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실천만 그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프로 투자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49. 고수의 경지. 꾸준한 훈련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면 어느 순간 여기에서 말하는 원칙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때는 무의식적으로 돈이 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그 순간이 초식에 얽매이는 초보 단계를 벗어나 사소한 원칙에 얽매이지 않는 무식의 고수가 되었다는 뜻이다. 투자 고수에 오르는 과정은 길고도 험난하다. 하지만 고수의 경지에 올라 꾸준한 수익을 거둔다면 그것만큼 즐겁고 행복한 것이 없다. 50. 크게 벌고 싶다면, 자,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안타깝게도 개인 투자자들은 돈이 많지 않다. 따라서 위험한 방법임에도 크게 벌기 위해 이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 어차피 날려도 될 작은 금액이라면 다음 3가지를 주의하라. 성공 확률을 높여줄 것이다. 첫 번째, 기본적 분석은 잊고 기술적 분석만 사용해라. 이 책에 소개한 몇 가지 차트를 마음에 새겨라. 2. 단기 투자만 하라. 10분봉이나 30분봉을 보라. 5분봉도 괜찮다. 3. 익절과 손절 퍼센트를 정하라. 5% 손실이면 손절, 15% 수익이면 익절하라. 단기 투자는 이익을 최대한 길게 가져갈 수 없다. 이 방법은 반드시 자본금이 적을 때만 활용하라. 왜냐하면 이 방법은 3번은 크게 벌지 몰라도 마지막 4번째에 모두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함정이 있는 줄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안타깝지만 수저를 바꾸려면 어쩔 수 없다. 자, 여러분들, 유머민 투자자가 했던 말이랑 비슷하죠, 여러분들? 단기 투자만 하라. 자,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어떤 행간과 느낌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게 가르쳐주지 말아야 되는 건데, 이 초보 투자자들, 특히나 이 자본금이 얼마 없고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라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투자자가 정말 간절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방법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500만 원을 정말 1억으로 만들고 싶으시다면 이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방법 외에는 이 저자도 생각나는 게 없는 거죠. 만약에 정말 리스크 없이 정말 돈 크게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알려줬을 거예요. 그리고 앞에 나온 얘기가 거의 다 그런 것들입니다. 하지만 정말 작은 금액을 정말 크게 불리고 싶다라고 하면 이 방법, 저자도 이 방법으로 돈을 크게 불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책에서. 그 이야기는 책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또 그게 또 되게 재밌거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투자법은 강세장에서 사용하면 좋을 거고요. 자, 여러분들, 이 투자법을 적용하는 건 좋아요. 사용하는 건 좋은데 항상 욕심과 조급함은 버리셔야 됩니다. 51.
남 탓하지 마라. 유명 평론가가 특정 주식을 추천한다면 차트를 유심히 봐라. 주가가 임계점을 막 돌파했다면 그 전에 매집한 기미가 보일 것이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주식 평론가가 세력과 손잡고 주가를 밀어 올리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의심할 수 있다. 바닥에서 그랬다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매수 기회로 여길 수 있을 것이고, 고점에서 그랬다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매도 기회로 여길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여러분들은 호재와 악재를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세력 탓, 전문가 탓 할 게 없다. 배웠으니 남 탓하지 말고 스스로를 갈고 닦는 것에 집중하라. 수익도 모두 당신 것이고 책임도 모두 당신 것이다. 마치며 책에는 내가 만약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면 투자의 4단계 등 영상에서 소개하지 못한 주옥 같은 내용들, 저자의 생생한 경험담 등이 정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꼭 책을 읽어보시고 재미와 감동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몇몇 분들이 부자의 서원이 변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를 걱정하는 마음이 클 것입니다. 그리고 저라고 왜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기술적 분석 책을 다루면서 하루에 수십 번씩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차트, 단타는 사기가 아닌가? 관련 자료를 수없이 찾아봤고 다른 사람들과 많이 논의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책이 더 의미 있었던 것은 그런 저의 고민에 대한 대답이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댓글로 제 영상이 점차 융합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4차 산업시대의 융합 지식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복잡계인 주식시장에서 더더욱 필요한 것이 융합 지식일 것입니다. 저는 차트 투자와 가치 투자를 모두 구사하는 것이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수익 나는 투자법이라고 생각되며, 이것이야말로 기관 투자자들이 하지 못하는 개인 투자자만의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자가 된다는 채널의 기본 취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 꾸준히 공부하고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최소 10억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쭉 함께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